제가 7월 초부터 2주 반 정도 휴가가 있는데 원래 작년에 이어서 아기와 한국에 갈 생각이었어요. 아기 첫 데이케어를 9월에 보내야 돼서 원래 데이케어 등록하고 나면은 중간에 장기로 여행 가더라도 비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데이케어 가기 전에 장기 여행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몇 달 전부터 한국 갈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이슈로 한국 여행이 내년으로 갑자기 미뤄지게 돼서 지금 휴가 일주일 전인데 모든 계획이 사라졌어요. 원래 간단한 캠핑을 가도 보통은 몇 달 전부터 예약해두고 계획도 촘촘하게 세우는 편이라서 이렇게 긴 휴가 일주일 전인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는 처음이라 저도 좀 멘붕인 상태예요. 게다가 애기랑 캐나다에서 장기 휴가를 가는 것도 처음이라서 더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마침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게 그저께 발표가 난 것 같은데 캐나다 스트롱 패스라고 6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이 파크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캐나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한시적으로 무료라는 소식입니다. 아마 미국과의 관계라던가 경제 상황이랑 맞물려서 국내 관광을 더 유치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원래라면 국립공원 디스커버리 패스 가격이 성인 1인당 75.25, 패밀리 요금은 151불 정도 되는데 이게 무료인 것도 좋은데 캠핑장도 25%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사를 보고 나서 그럼 캠핑카를 타고 동쪽으로 로드트립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캠핑카로 여행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희 캠핑카로는 밴프를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근데 아직 한 살밖에 안 된 아기가 있어서 선뜻 결정은 못 하겠는데 일단 어차피 밴프나 제스퍼를 가고 싶어도 캠핑장 예약이 안 되면 못 가요. 선착순 사이트도 지금 같은 성수기에는 쉽지가 않고 이번에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숙소 정도는 다 예약이 돼야 이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집중해서 2주 일정의 숙박을 최대한 도전해보고 안 되면 깔끔하게 줘보려고 합니다. 이게 숙박을 예약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특히 장기여행 같은 경우는 각각의 날짜별로 적어도 어느 도시 어느 마을에 머물게 될지 정도는 정해둬야 예약이 가능한 거라 어제 기사 보고 나서 거의 잠을 못 자고 하루 동안 정말 열심히 속성으로 캐네디언 로키 여행 코스랑 캠핑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만에 2주간의 일정을 숙박 지역만 중 정해봤어요. 캐나다 로키 캠핑 여행에 필요한 예약은 아까 말했던 어드미션 피는 무료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제일 중요한 캠핑장 예약 그리고 밴프 제스퍼 안에서 각 관광지나 액티비티 입장권, 모레인 레이크 셔틀 이 정도니까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국립공원 캠핑장은 이 파크 캐나다 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국립공원 예약은 그해 1월에 오픈해서 바로 마감이 되는데 그때 예약하려면 꽤 어려워요. 밴쿠버 아일랜드 퍼시픽님 예약도 1월 오픈 때 딱 한 번 성공하고 그 뒤로는 계속 실패했었고 여기는 취소 자리도 정말 안 나더라고요. 그나마 캐네디언 로키는 캠핑장도 많고 규모가 커서 저는 여행 일주일 전 취소 자리를 노릴 생각입니다. 캠핑장 예약을 도전한 지 3시간 만에 일정 중에 3분의 1은 예약을 끝냈습니다. 이게 약간의 전략이 있는데요.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캠핑장에 자리가 났을 때 이렇게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최대 5개까지만 돼서 모든 일정을 다 걸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빈자리가 나올 확률이 높은 큰 캠핑장부터 알림을 걸어놓고 빈자리가 나오면 바로 예약하고 기존 알림 지우고 또 다른 거 설정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밴프 터널 마운틴 트레일러 코트랑 제스퍼의 휘슬러 캠핑장을 먼저 걸어놨고요. 알림이 오면 바로 예약할 수 있게 예약 사이트 로그인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바로 예약했어요. 근데 이거 미리 로그인 안 해놓고 장바구니에 넣어도 나중에 로그인하면은 그대로 장바구니에 있습니다. 일정을 급하게 하루 만에 정한 거라 충분히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약간 애매한 날짜들은 1박씩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취소 자리 예약하는 거라서 다 자리가 다릅니다. 이제 예약이 성공하고 나면은 이렇게 메일로 컨퍼메이션 레터가 오고요. 이렇게 캠핑장 금액이랑 파이어 퍼밋, 예약 비용도 이제 각각 뜨고요. 25% 할인을 받아서 1박에 18불만 냈습니다. 정기 사이트는 31.87불이었고요. 가격이 확 내려간 게 체감이 돼서 너무 좋네요. 대신에 예약비랑 캠프파이어 퍼밋은 할인이 안 돼요. 캠프사이트 비만 25% 할인이 됩니다. 너무 급하게 계획을 세웠더니 여행 루트를 변경해야 되는 이슈가 생겨서 아까 예약한 밴프 캠핑장을 전부 취소하고 루트를 완전 반대로 확 바꿔서 다시 예약 중입니다. 여행 루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해지면 공유할게요. 운이 좋게도 제스퍼 캠핑장 3박 연박을 잡았습니다. 밴프가 캠핑장이 많아서 기회는 많은데 아까 취소하고 나서는 이 트레일러 코트가 은근히 자리가 잘 안 나네요. 근데 더 안 나오는 것은 이 레이크 로이스입니다. 여기도 3박 예약해야 되는데 특히 이 하드사이드는 정말 안 나와요. 아직 하나도 못했습니다. 드디어 밴프 트레일러 코트 캠핑장을 예약했고요. 아까 자리가 안 났다고 얘기하고 나서 한 5분 뒤에 메일이 와서 바로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제스퍼 캠핑장도 예약을 끝냈습니다. 사실 제스퍼 캠핑장은 선착순 캠핑장 한 곳이 엄청 예쁘기로 유명해서 오래전부터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기도 어리니까 풀서비스 사이트로 전부 예약했어요. 제일 취소 자리가 안 나왔던 이 레이크 로이스 캠핑장이 새벽에 취소 자리가 좀 나와서 드디어 24시간도 안 돼서 로키 일정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새벽에 취소 알림이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고요. 저처럼 급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새벽 취소표를 노려보시길 추천합니다. 사실 사이트가 작거나 서비스 없어도 아무데나 한 자리만 있었으면 했는데 3분의 2는 풀서비스 사이트를 예약했고 그 외에도 정기는 다 있어요. 그리고 켈로나 일정은 제 마지막이고 평일이라서 예약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서 가서 예약하려고 합니다. 이게 켈로나가 또 가서 막상 얼마나 있을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서 켈로나 가기 직전에 예약하려고요. 캠핑장 예약이 하루 만에 끝나서 캐네디언 로키로 휴가를 가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장에서 오래 잠자고 있던 이 로키 여행 책도 꺼내왔어요. 근데 이번 여름에 저희 캠퍼벨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서 미뤄뒀던 캠핑카 재정비를 이제 해야 되고요. 근데 생각보다 할 게 꽤 많네요. 일단 예전부터 생각했던 하우스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되고요. 오랜만에 하는 장기 로드트립이고 아기랑 함께 하다 보니까 수도 시스템도 한번 싹 소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 캠핑용품이랑 그리고 아기 여행용품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정이 일주일 안에 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행이 확정됐으니까 어트랙션 패스도 구입해보겠습니다. 밴프와 제스퍼 어트랙션을 미리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여러 개를 묶어서 패스로 구입하면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이 티켓이고, 이 밸류 사이트는 한 40불 정도 더 할인이 돼서 40%까지 할인이 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 밸류 티켓이 몇 가지 어트랙션 같은 경우 3시 30분 이후 것만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 제약은 원하지 않아서 일단 이 일반 패스로 구입할 거고요. 성인 1인당 290불, 텍스 포함하면 322불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6가지 어트랙션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5개는 무조건 포함이고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면 됩니다. 저희는 크루즈는 제스퍼에서 탈 거라서 여기서 멀린 레이크를 고르고, 성인 2인 그리고 5살 이하는 무료지만 항상 꼭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텍스 전이 612, 아마 텍스 포함하면 644불? 645불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이거를 선택하면 이제 이렇게 세부 예약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 6개 중에 4개의 주요 어트랙션은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날짜랑 시간을 미리 예약해야 돼서, 이거를 예약하기 전에 언제 몇 시에 여기를 갈지 일정을 꽤나 자세히 세운 다음에 이거를 예약해야 돼요. 이 스카이워크는 설상차랑 같이 연결된 거라서 이 시간을 설정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골든 스카이 브리지는 저희가 밴프 제스퍼 여행을 끝나고 무조건 갈 생각이었던 곳이라 이거는 추가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오픈탑은 사실 전혀 할 생각은 없는데, 이거를 빼도 이 5개만 각각 예약하는 것보다는 이 6개 전체 패스를 사는 게 더 저렴해서 이거를 고르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맞으면 사면 좋겠죠. 근데 이게 지금 한번 설정을 한다고 해서 아예 못 바꾸는 건 아니고, 당연히 24시간 안에는 온라인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사실 시간 같은 경우는 당일에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차가 막혀서 늦을 수도 있고. 워낙 인기가 많은 데라서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관리 면에서만 편하지 관광객들한테는 정말 불편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예약을 하면은 이렇게 이메일로 출력할 수 있는 티켓이 옵니다. 다운로드 눌러서 출력할 수 있고요. 안전하게 프린트해서 가시길 추천합니다. 우와. Still think I
귀여워. 그냥 이렇게 재밌지 않아? 아니야. 하나 둘 선. 아기와 처음 떠나는 장거리 RV 여행을 위해서 급하게 몇 가지를 좀 샀습니다. 일단은 카인부터. 이거는 예전부터 사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샀습니다. 라운지 쪽에서 쓸 예정이에요. 시거잭을 꽂고 아울렛이 2개 있고요. USB-A 2개, C타입 2개입니다. 이거는 300W짜리입니다. 500W짜리도 있는데 저희는 300W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걸로 구입했어요. 이건 뭐지? 이거는 빨래 집게. 이거는 줄 고정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빨래 넣는 줄입니다. 이번에는 애기랑 가니까 애기 빨래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손으로 빨래해서 널어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구입했어요. 이 양끝에 카라비너를 캠퍼밴에 연결해서 빨래를 간편하게 넣을 수 있고요. 수건 같은 거 널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커맨드 훅은 워낙 자주 쓰는 거라 여분으로 샀습니다. 이 투명한 거는 조명 고정하려고 샀어요. 이거는 사이드 윈도우용 필름이고요. 기존에 있는 거 띄고 다시 새로 붙이려고 샀어요. 캠퍼밴은 미러가 크기 때문에 네모난 거를 사서 직접 재단해서 붙일 생각입니다. 이거는 캠퍼밴 안에서 쓸 휴대용 청소기입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큰데? 이거는 종이 필터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액세서리도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접었다 폈다 하는 휴대용 의자입니다. 크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크네요. 이번에는 아기용품 배송 온 걸 풀어볼게요. 아기용품은 일주일 내내 끊임없이 배송이 왔는데 이것들이 떠나기 전날 받은 마지막 주문들이에요. 아기 선스크린, 아기 선크림이랑 아기 스프레이. 이전에 쓰던 것들도 있긴 한데 이게 발림성 좋다고 추천받아서 이걸로 사봤어요. SPF 50짜리로. 가서 비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바닥이 산이라서 아무래도 축축하고 이럴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구입했습니다. 이 크록스가 들어본 것 중에서는 제일 가볍더라고요. 아기용 튜브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산 아기용 튜브도 있는데 그거는 차양막이 없어서 이번에 햇빛을 좀 가리려고 차양막 있는 걸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 모양으로 샀습니다. 차양막은 따로 이렇게. 이거는 모래놀이 용품입니다. 아마존에서 모래놀이 용품을 구입하려고 보면은 너무 종류가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떠나기 직전에 구입했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이게 제일 덜 조잡해 보이고 주전자 같은 것도 있어서 애기가 모래놀이 할 때는 꽤 괜찮아 보여서 이걸로 구입했어요. 대신에 부피가 좀 많이 큽니다. 이거는 아기 도시락이고요. 점심쯤에 하이킹을 가거나 하려면 애기 도시락을 싸야 돼서 안 새는 도시락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했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제일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크기가 생각보다 작아서 되게 귀여워요. 짠! 여기가 이렇게 고무로 돼 있어서 미끄럼 방지도 되고 정말 안 셀 것 같아요. 이쪽에 고무가 있어서. 이건 혹시 몰라서 여분으로 구입한 아기 낮잠 이불입니다. 이거는 침낭 대신에 구입한 슬리핑 색이에요. 여기 게 특히도 부드럽고 꽤 두툼해서 추울 때 입히기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거는 아기 구명조끼, 한국에서 구입했어요.
아기 구급약은 이렇게 챙겼어요. 우선 타이레놀. 이거는 한국에서 산 건데 버물리랑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롤 타입이라서 발라주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버물리도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벌레 퇴치제. 이것도 한국에서 구입했습니다. 스프레이 형식이에요. 애기 감기 대비로는 쿨린시트랑 맥시부키즈 이렇게 챙겼고요. 백초 시럽. 이거는 아직 한 번도 먹여본 적이 없는데 혹시나 해서 비판텐 2가지도 같이 챙겼어요. 그리고 다치거나 상처가 날 수도 있어서 스테로이드가 좀 들어간 연고들도 같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알코올 수압. 이거는 애기용 마스크고요. 제스퍼에서 설상차 탈 때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챙기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손톱깎이. 이 약들을 쓸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챙길 수 있는 만큼 약은 종류별로 다 챙겨갑니다. 이거는 아기 영양제고요. 이거는 늘 먹이는 아기 유산균 비타민 D 드롭입니다. 징크는 한국에서 사온 게 있어서 한 2주 전부터 먹이다가 이게 몇 개 안 남아서 아마존에서 이 리퀴드로 된 징크를 샀습니다. 여행 가서 매일 먹이려면은 기존 걸로는 개수가 모자라서 이 시럽도 가져가서 같이 먹이려고요. 티스푼으로 1티스푼 먹이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한국에서 사가지고 와서 아직 한 번도 먹인 적은 없는데 여행 가서도 매일매일 단백질을 챙겨주려고 노력은 할 거지만 그래도 혹시나 집에서보다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는 밥에다 섞어주기 유용한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 여행 가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낱개로 포장돼 있어서 여행 가서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이건 어른용 비상약이고요. 원래 짧은 캠핑 갈 때도 종류별로는 다 챙기는 편인데 이번에는 장기 로드트립이라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챙겼습니다. 감기랑 소화제 위주로 챙겼는데 이거는 기침 감기약이랑 코감기약. 이거는 소화제, 정로환이랑 소화자임. 이거는 진통제, 타이레놀이랑 탁센. 이거는 활명수. 이번에는 좀 더 많이 챙겼어요. 버물리. 그리고 이번에는 하이킹을 좀 많이 할 생각이라 혹시나 넘어지고 다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포비돈 스틱 수압이랑 거즈, 그리고 밴드, 그리고 리퀴드 메디폼도 챙겼습니다. 대충 성인용 비상약은 이 정도 챙겼습니다. 주간의 캐네디언 로키 캠핑 로드트립 여행 스케줄을 가기 전날 밤인 오늘 확정했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은 오늘 아침에 떠나는 거였는데 준비 시간이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예약한 캠핑장 하루 버리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걸로 변경했어요. 이게 아무 계획 없이 일주일 전에 장기 로드트립을 준비하는 거는 확실히 무리가 있네요. 사실 아기 관련 준비가 상상 이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지도를 보고 루트를 대충 알려드리면 원래 처음 계획은 밴쿠버에서 캡롭스에 들려서 클리어 워터를 지나서 제스퍼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렇게 제스퍼에서 한 5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밴프에 한 일주일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크 루이스에서 며칠 있다가 요호 내셔널파크 들리고 골든 들리고 그 다음에 켈로나로 가서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 밴쿠버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보통 밴쿠버에서 로키로 왕복 여행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코스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코스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에 이 캡롭스 지나서 제스퍼로 떨어지는 이 일정에 제스퍼 캠핑장 예약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같은 날에 밴프 캠핑장은 원하는 특정 캠핑장에 원하는 자리를 예약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이번 여행에서 캠핑장 예약을 좀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 가능한 캠핑장 기준으로 일정을 그래서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 이게 새로운 루트입니다. 이런 루트 보셨나요? 제가 봐도 좀 웃긴데 아무튼 이렇게 결정됐어요. 물론 가서 또 변경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루트는 밴쿠버, 캡롭스, 그리고 이 레이크 루이스를 거쳐서 밴프까지 가는 게 첫 번째 경로고요. 밴프에서 레이크 루이스, 제스퍼까지 올라가서 제스퍼에서 위에 있는 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다시 레이크 루이스 내려오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루트입니다. 아, 그리고 밴프에서 캘거리도 가요. 이거는 왜 가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는 길에 요호랑 골든 들리는 건 똑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루트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캠핑장 때문에 제스퍼 밴프였던 거를 밴프 제스퍼로 바꾼 거라 제스퍼에서 밴쿠버로 바로 가는 게 거리가 훨씬 짧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근데 7월에 킬로나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킬로나로 갑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도 며칠 더 늘어났어요. 짧은 시간 동안 세부 일정도 열심히 세웠는데 요즘은 여행 계획 세우는 앱들이 다양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익숙한 구글맵에 마이맵스에 모든 일정을 카테고리를 나눠서 컬러별로 구분해서 지정했습니다. 이 컬러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차이를 둔 거고요. 이게 아이콘 자체가 눈에 띄고 이 아이콘만 봐도 어떤 곳인지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계획은 세웠는데 사실 아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켜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